요즘 파이 네트워크 관련해서 뭐 시장 동향이라던가 사용자 문제점들 이런저런 얘기 많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뭐 파이코인 가격 움직임이나 거래소 유입 같은 시장 압력 요인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겪고 계신 그 KYC나 EFA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파이 네트워크가 딱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아시다시피 요즘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뭐 국제정세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렇잖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파이 네트워크 지표는 어떤지 그거부터 좀 보죠. 유통되는 파이 코인이 거의 한 75억 개?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주말 동안에도 보니까 한 5만 6천 명 넘는 사용자가 새로 들어오고 또 16만 1천 파이 정도가 마이그레이션 됐다고 하네요. 꽤 활발해요. 네, 그렇죠. 특히 주말 동안에만 해도 22,600만 파이가 추가로 락업 해제돼서 이제 거래가 가능한 물량이 됐다는 점. 이게 중요하고요. 가격을 보면 최근에 40센트대까지 좀 내려갔다가 지금은 0.49달러, 그러니까 50센트 근처에서 약간 횡보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이 가격대에서 일일 거래량이 전날보다 한 23% 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추세라는 거예요. 아, 거래량이 줄어든다? 그건 무슨 의미죠? 이게 보통 현재 가격에 대한 시장의 어떤 관심이나 에너지가 좀 소진됐을 수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가격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 뭐 오르든 내리든요. 그런 걸 암시한다고 볼 수 있죠. 일부 분석가들은 단계적으로 54센트까지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점이 좀 의미심장하네요. 그럼 거래소 쪽 이야기도 해보죠. 그 크립토 타임즈 같은 데서는 거래소로 파이코인이 막 들어오니까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던데요. 맞아요. 매일 이렇게 많은 양의 파이가 락업 해제되는데도 가격이 막 폭락하진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거래소로 물량이 확 쏟아지진 않았다는 거죠. 약간 그 비트코인 사토시 나카모토 지갑처럼요. 아, 대규모 보유자들이 아직 안 움직인다? 그렇죠. 그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물론 이게 반대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움직이면 시장이 확 흔들릴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 파이스캔 데이터 보면 주요 거래소에 한 3억 6천만 개 정도 파이가 있는데 최근 24시간 동안 한 650만 개 정도 순유입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팔려고 들어온 건지 아니면 거래소끼리 그냥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옮긴 건지는 좀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전체 락업 해제된 물량 중에서 실제로 거래소에 예치된 비율이 늘었는지는 아직 모른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도 복잡한데 사용자들 문제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특히 그 KYC랑 EFA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크립토타임즈 기사가 이걸 꼭 무슨 새로운 문제인 것처럼 다뤘다고 비판했다면서요. 네네. 사실 KYC 문제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계속 있었던 문제죠. 뭐 임시 승인 상태에서 안 넘어가거나 신분증 다 냈는데도 시스템에 반영이 안 되거나 하는 경우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동교화나 소급 적용 이런 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EFA 문제는 좀 더 최근 일인가요? 네, 그건 비교적 최근에 좀 더 문제가 불거진 것 같아요. 인증 메일이 안 온다거나 뭐 링크 눌렀더니 오류가 난다거나 심지어는 EFA 다 마쳤는데 마이그레이션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좀 황당하죠. 아니, EFA하고 마이그레이션이 취소된다고요? 그건 좀 심각한데요? 그렇죠. 뭐 아이폰 쓰는 분들은 나의 이메일 가리기 기능 확인해 보라거나 파이 관련 이메일 주소 화이트리스트에 추가라는 팁이 있긴 한데 근본 해결책은 아니죠. 마이그레이션 하고 나서 갑자기 잔액이 0으로 보이는 문제도 있다면서요. 와, 사용자는 진짜 당황스럽겠어요. 그게 진짜 코인이 없어진 건 아니고 아마 계산 오류로 미검증 잔액으로 잘못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아날 수밖에 없죠. 코어팀에서 뭐 해결책 같은 건 내놓고 있나요? 상태 동기화 버튼 얘기도 있던데요. 아, 네. 코어팀이 조용히 그 버튼을 추가했는데 이게 또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한테는 도움이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앱 오류가 나거나 문제가 더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참 어렵네요. 코어팀 대응에 대한 비판도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네, 뭐 캐시 지워라, 앱 다시 깔아라 이런 일반적인 얘기만 하고 근본 원인 해결은 좀 미흡하다 이런 비판이 있죠. 답답한 사용자들이 많겠어요, 정말. 혹시 이런 기술적인 문제 말고 앞으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나요? 네, 그 2월 28일이 파이투데이인데 뭐 큰 이벤트는 없을 것 같다고 보고요. 대신 AI 관련해서 뭔가 티저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있어요. AI요? 파이 네트워크랑 AI라. 네, 코어팀이 예전에 컨퍼런스에서 AI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단순하게 KYC 자동화 이런 걸 넘어서 사용자들 노드를 활용해서 분산 컴퓨팅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AI를 접목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그게 기존 GPU 데이터 센터보다 효율적일지는 좀 의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흥미롭네요. AI 접목이라. 파이 네트워크의 최근 시장 상황, 또 사용자들의 기술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쭉 짚어봤습니다. 가격 변동성이나 거래소 움직임, 그리고 끊이지 않는 KYC, 2FA 이슈까지요. 네, 확실히 모두를 위한 암호화폐라는 그 비전하고 사용자들이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 사이에 아주 좀 간극이 커 보입니다. 특히 락업 해제된 물량이 실제로 거래소로 얼마나 흘러 들어가는지 이 추이를 계속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런 계속되는 기술적인 문제들, 그리고 때로는 좀 부족해 보이는 소통에도 불구하고요. 파이 네트워크 같은 프로젝트가 대중화를 향해 나아갈 때 과연 사용자의 신뢰와 인내심은 어디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AI 컴퓨팅에 이 네트워크를 활용하려는 계획이 정말 있다면 이건 파이 네트워크가 단순한 디지털 화폐를 넘어서 뭔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